오르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드론 무기에 가장 심각한 게 이거예요. 기존의 무기는 하나, 솔직히 체계 하나 결정해서 투입해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배치하는데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걸립니다. 사실 웬만해서. 진짜 급한 거 아니면 보통 10년씩 걸려요. 전투기 사례나 그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막 목숨이 간당간당. 지금 폴란드처럼 진짜 당장 러시아군이 쳐들어올 것 같아서 뭐 막 오래 안에 배치하고 이런 거 아닌 다음에야 보통 10년씩 걸린다. 특히 신무기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얘기하지만 드론 무기에 진짜 드론 무기 배치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지금까지 드론 무기란 거를 인류가 써본 적이 없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 최근 몇몇 나라가 드론 무기 써가지고 엄청난 이 성과를 보이는데도 얘들이 드론 무기 실전 배치에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가 그냥 자꾸 이게 할 리가 왔다 보니까 말이 좀 장황해지는데 일단 말해서 현재 드론 무기를 방어에 쓴 나라는 어떤 나라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심지어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 터키하고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드론 무기 자체를 생산해서 쓴 나라도 별로 안 되는데 그거를 응? 그 드론 무기 생산 근데 그걸 방어한다? 아까 말했죠. 방어가 왜 의미가 없냐? 설령 지금 현존하는 드론을 100% 막는 무기가 나온다 치는들 단 몇 개월 만에 그 무기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일단은 이게 좀 약간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 이제 냉병기가 있고 그다음 화약을 쓰는 열병기가 나왔고 그 다음엔 뭐냐면 사실은 금속병기의 시대였습니다. 금속병기? 어떤 병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기들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탱크며 총이며.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폴리머나 아니면 플라스틱 기반의 무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그 레이더나 이런 건 다 금속을 탐지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드론을 왜 금속으로 못 만드냐? 금속으로 안 만드냐? 무거워서 못 날아요. 그렇죠. 탄탄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드론 무기는 잘 날아서 신속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재가 금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보통은 이제 뭐로 탐지를 하냐면 두 가지인데 오래 날기 위해서 엔진을 달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진이 나오는 엔진 소음과 열을 디텍팅을 해서 드론을 격추를 하는데 이것도 배터리 기반으로 가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연료율이 워낙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이제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수소 기반 드론입니다.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배터리 기반 드론은요 오래 못 날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날려고 배터리 많이 달면 무게가 늘어나서 제대로 못 납니다. 그거에 비해 수소 기반은 수소라는 연료 자체가 워낙 가벼운 데다가 엄청난 양을 싣고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동안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건 얘기한 것처럼 이 수소 기반의 연료 전지이기 때문에 열이 거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적외선 추적도 안 돼요. 그렇군요. 게다가 플라스틱 기반이야. 레이더도 안 통해. 완전히 미치고 환장 뛰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직 수소 기반 드론은 나온 적도 없잖아요. 사실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다. 네, 실전에 투입된 적은 없어요. 테스트용으로 몇 개 실험 제품만 있을 네, 뿐이지. 무슨 얘기냐면 그게 제 시간인데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드론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진짜 그게 그래서 왜 방어무기가 없고 설치 있으면 더 골치 아프냐면 방어무기 설치하다가 사실 세무기 그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오히려 그 옛날에 프랑스의 전설의 마지노선처럼 희대 바보짓이 될 수 있다. 아예 없으면 차라리 날 뻔했다. 마지노선 사람들이 항상 말해 그거 만드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탱크나 더 생산하지 하고 욕먹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드론 방어무기는 엄밀하면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형태의 드론 조종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과거 이제 드론 조종사들 얘기 나오는 걸 보면은 대부분 뭐냐면 육중한 거대한 그 드론이라고 표현해요.
요즘 드론 레이스를 보면 기가 차요. 얘네가 어느 정도냐면 반응 속도가 100분의 1초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물을 휙 지나가지고 막 휙 조종하는데 일반인은 그걸 못 쫓아가요. 네. 근데 동체 시력과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젊은 친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네. 17살짜리 네. 세계 1위거든요. 네. 그 친구가 드론. 그 친구를 갖다가 만약에 그 드론 조종을 맡겨가지고 전쟁을 시켰다?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드론이 싹 지나가서 타겟을 확인하고 그 옆으로 싹 지나가는데 일반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VR로 돼 있는 입체 고글을 쓰고 자기가 거기에 일체화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일반인이 그 조종하는 영상을 봤는데 바로 멀미가 나는데 이 친구는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몸처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드론 조사도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모든 드론 전 분야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세계 최고예요. 네. 그런데 엄밀하면 지금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계에서 사실상 드론 무기 가장 낙후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엄청나게 기술력이 가진 나라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맹점이고 사실은. 이게 그래서 내가 드론 무기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방어 이 드론 무기 자체 개념을 먼저 알고 대책을 세워야지. 이 드론 무기는 문제가 현재 너무 생소한 개념이어서 사람들이 이거 자체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잘못되면 대처한답시고 마지노선이나 만드는 개삽질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금속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레이더로 디텍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진짜 가장 드론의 무서운 점이 뭡니까? 군집 공격. 네.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하는 100대 200대 공격은 사실 애들 장난이고 지금 중국마저도 지금 앞으로 향후 드론 그 무기의 핵심을 올라갈 거예요. 군집 공격이에요. 이미 프로그램도 다 짜놨고 전략전도 다 개발했고 수천 대를 한 번에 그냥 그래서 벌떼 날아다시 날아가가지고 사방에서 막 폭격하니까 미국도 솔직히 지금 미국 항공모함도 사실 이미 그거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무력화됐지만 기존의 통상적인 기존의 그 사이드 같은 그런 자폭드론 하나도 10대만 맞으면 항공모함이 불바가 된다는 거예요. 10대만 떨어져. 사방이 사실 다 화약거니까. 그냥 기존 통상 드론으로 한번 심을 했는데 10대인가 100대도 공격을 못 막는다는 겁니다. 워낙 기존의 방공 무기하고 대공 무기하고 이질적이라서 성격이. 그러니 이거는 한숨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할게요. 그러면 드론 무기에 일단은 우리가 드론 무기가 핵심 뭐냐 방어를 일단 지금 당장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방어 기술 자체를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급한 대로 이용할 수 있게 방어 기술과 방어 시스템을 갖춰놔야지만 지금 제대로 된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거는 국가 망하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드론 무기 속수적으로 박살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그 옛날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있는 방공 무기 다 가지고 계속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패배했다. 특히 문제가 뭐냐면 왜 이란 드론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빛을 발하고 있냐. 엄청 싸다는 거예요. 대략 $10,000라는 거예요. 한 대당. 그거를 한 번에 그 $100만 꽤 비싼 돈이지만 일반인이야 뭐 거의 아파트 한 채 값이지만 지금 몇 채 값이지만 군대에 있어서는 뭐 기껏해야 탱크 한 대 가격이 $100만. 그러니까 탱크 한 대 가격으로 완전히 이 도시 하나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우크라이나가 뭘 노려가냐면은 지금 이미 그 드론이 수입된 것만 수천 대라는 거예요, 3,000대. 그리고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드디어 그 기존의 통상적인 자폭 드론이 아니라 거의 V2처럼 생긴 아주 V2처럼 생긴 파괴력이 비교가 안 되는 드론을 해가지고 과거에는 전기 시스템을 파괴할 때 변조소만 밖에 나와 있는 변조소만 파괴했는데 지금은 아예 발전소 자체를 외벽을 뚫고 들어가서 파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답이 없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이제 전기 완전히 없어진 거다 사실상.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특징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가격이 엄청 싸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 한다. 그럼 근데 이 핵심은 그러면 자꾸 말이 장황해지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은 우리도 방어 무기는 좀 놔두고 일단 드론 공격이 가능한 드론 무기를 내 생각엔 최소 10,000대 정도 최대한 빨리 생산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이 드론 무기를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 일단.
그게 지금 사실은 내가 보기엔 핵심이라 이겁니다. 그게 혐오한 거고. 그거는 사실은 그게 훨씬 낫고 마치 이 옛날 화성총 개발됐을 때 화성총을 막을 수 있는 방사선복 개발했던 건 같은 얘기거든요. 사실. 예. 방어무기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여러 사람 다 생각하는데 왜 정작 그런 드론 무기를 갖춘 나라가 얼마 없냐 이거지. 이게 핵심이거든 사실. 예.